1인당 국민 1인당 25만 원 주겠다고 약속해라. 써라 이겁니다. 사인하라.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단독 회담 판 깨지나. 자, 이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실무조율 협상이라는 게 있었죠. 실무조율 협상에서 민주당의 대표로 나간 천준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벌였는데, 협의가 아니고 민주당은 사실상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일방 통보. 통보를 하는데 그 통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죠. 사과하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전반적인 국정 운영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라. 1인당 국민 1인당 25만 원 주겠다고 약속해라. 써라 이겁니다. 사인하라. 거기다가 특검, 최수건 상병 특검뿐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 이것도 다 지금 올려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홍철호 정무수석은 그렇게 딱딱 찍어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럴 계제도 아니다. 그냥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제안을 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이재명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회담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어떤 의제를 딱딱 정해놓고 미리 사전 조율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백지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죠. 회담 제안을 하는. 그런데 이 민주당은 그것을 마치 항복선언, 항복문서를 받기라도 할 태세로 국정운영 사과, 특검 다 수용,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으로서도 약속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왜냐? 특검법, 이것은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하든지 표결을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특검 합시다. 그러면은 여당은 뭡니까? 여당은 여당 패싱해버린 거죠. 대통령이 여당 패싱하고 여당이 그 특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지 이 국회 논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당을 패싱해버리고 대통령이 야당하고 합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권한 바퀴에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말씀드린 거부권, 제2요구권이죠. 정확한 용어는. 자, 거부권은 다수당의 행패로 계속 법안을 가지고 강행 처리를 하니까 김건희 특검법부터 그렇죠.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대다수는 아니지만은, 대다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경제의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재계에서 반대를 하고 이 간호법도 서로 이해 충돌이 있고 양곡법은 그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그래서 수가 모자라니까 대통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제2요구권, 거부권이죠. 그거 행사를 한 겁니다.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2요구를 하면은 다시 재투표를 할 수 있죠. 그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법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거부권 행사 못 하죠.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을,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것을 가지고 사과하라. 대통령이 권한 바뀌죠. 헌법에서 보장한 것을 이행을 했는데 그걸 사과하라.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는 무산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제를 가지고 하자고 하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자는 것이고, 이재명은 목적이 있으니까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 최수건 상병 특검법 같은 것은 탄핵 자락갈기고, 나머지는 항복문서를 받아내서 이 판에 확실히 주도권을 잡자는 그 의미에서 이 여러 가지 앙커를 막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의제를 조율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렬이 될, 사실상 결렬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내일은 이재명이 재판받느라고 또 하루 종일 법원에 있어야 되니까, 내일은 아니더라도 주말경이라도 이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게 이 결렬이 돼서 회담이 안 열리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총선 전에 이재명이 8번이나 영수회담 막 졸랐죠. 그때 응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수회담이라는 게 맞지 않다. 지금 우리 현실에. 과거에 DJ, YS 시절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일 때 야당 총재와 여당 총재 자격으로 하는 게 영수회담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자 평화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그리고 이쪽에 신한국당, 한나라당 시대일 것 같은데, 어쨌든 한나라당 야당 총재 이회창, 이렇게는 영수회담이 되는 겁니다. 여당 총재, 이제 대통령권 떼버리고 여당 총재와 야당 총재.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당 대표도 아니죠. 대표가 따로 있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주재하에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도 총재가 아니죠. 어쨌든 뭐 넘버원이긴 하지만은 총재와 대표는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표 밑에 최고위원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수회담에, 소위 말하는 영수회담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번에 철회한 것은 사실상 철회한 거죠. 회담 제안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자기를 안 만나주면은 국정 운영에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야 도리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그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 8번을 졸라서도 안 했겠다는 이유는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다. 대통령과 동급으로 저렇게 회담을 하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검찰이든 법원이든 어떻게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지,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회담을 제안을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은 검찰과 법원은 절대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어차피 회담이 이제 결렬 수순으로 가면은, 조금 전에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 말씀도 드렸다시피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히려 이 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